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 볼 텐데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들은 딱 뻔합니다. 에코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으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비주들까지 있죠. IS동서나 아니면 인선 ENT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언급이 잘 되지 않는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 특히 이런 종목은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도 될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 관련 섹터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종목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몇 퍼센트 올라왔죠? 우리 정회원님들 매수한 이후 2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담은 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두 달 동안 아주 지루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100% 상승 랠리를 보였죠. 이게 바로 주도주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개인들도 있지만요, 어디가 매수한다? 외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끄잡아 올린다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여러 차례 올리는 것은 주포가 외인 기관인 경우 여기에서 어떻게 한 번의 세력주처럼 갔다가 등락을 보이면서 쏟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추세를 잡고 매도하기 시작하면요,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 업종들은 어떻게 오른다? 한번 큰 상승 보인 이후에요, 여기에서 등락을 줍니다. 이 라인에서 이 주가대에서 여러 차례 등락을 주면서 한번 팔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린다는 거죠. 왜 또 올립니까? 여기에는요, 외국인만 하더라도 주체가 여럿이 들어왔겠죠. 미국도 있고 중동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계 자금도 있고 중국계 자금도 있고요. 일본계 자금 굉장히 여러 주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기관들도 어디가 들어옵니까? 투신도 들어오고요. 투신도 여러 가지죠.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 들어왔고 연기금 들어왔고 그리고 사모펀드도 들어오고요. 국가지방단체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도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체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일부 매도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 것은 매도가 끝나기 위해서는 주가를 몇 단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어디서 샀다?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바닥권에서 나옵니다. 그죠? 지루한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저점권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시장을 조금 볼 텐데 요즘 들어서 주가 폭락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주가 폭락론을 보면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논리도 없는 폭락론들이 있죠. 특히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한국의 돈을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제2의 IMF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폭락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헤지펀드의 베타입니다. 요거는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 노출돼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베타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헤지펀드들도 지금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노출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해 동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였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가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온다라고 전망들을 하면서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주식 비중을 점점 높이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장 뒤에 있는 실제 지표들을 가지고 또 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이냐? 역시 배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새로운 재료들이 하나 나오고 있죠. CRMA 법안이라고 해서 유럽판 IR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역시나 IRA 법안이 나왔을 때하고 아주 똑같은 반응이죠. 중국 의존도 높은 배터리 비상이다. 왜 비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3월 14일입니다. 다음 달 중순 중에 CRMA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핵심 내용들은요, 광물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IRA 법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EU 영내에서 생산된 리튬, 히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 한해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법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성훈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의 일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CRMA 법안은요, 언제 나왔던 거냐? 2008년도에 원자재 이니셔티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요거는 잠깐 요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이 2020년에 핵심 원자재 복원력 계획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것을 더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핵심 원자재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모니터링, 위험 관리, 거버넌스 개선,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가치 사슬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내 단일 시장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영내 조달 비율 및 재활용률을 높인다. 뭐에서 핵심 원자재에 있어서는 이것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탁 꼬집어서 뭘 얘기하고 있다?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연합 EU에서 배터리 지침상 물질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30년에는 어떻게 코발트를 12%, 그리고 리튬을 4%, 니켈을 4%대까지 재활용 원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2035년 5년 뒤에는 코발트는 20%까지 올라가고요. 리튬은 10%, 니켈은 12%입니다. 이것이 최저 의무 사용량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재활용 원료뿐만 아니라 EU 영내에서 그 생산되는 원재료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비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유럽이라는 나라들에서 이런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 재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배터리에서 뽑아내는 재활용 원료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요는 더 크게 늘고 있죠. 뭐 때문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인프라라는 산업 근속의 수요 구조, 이게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되죠. 뭐가 확대됩니까? 전력망의 구리 수요도 확대가 되고요, 전기차의 구리 수요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만큼 필요했던 것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루미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니켈과 코발트는 완전 이거는 뭐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요 쪽으로 보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동 중인 구리 1차 지금 생산이라고 그러죠. 이 지금이라는 것은 재활용되는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것이 이렇게 회색 영역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수요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다? 계획 중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재활용 금속들의 생산을 이만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25년 이후에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코발트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코발트의 수요는 완전 초급등세를 보이는데 이거 2025년 이전에 수요가 더 크게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도 역시 그렇죠. 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획 중인 코발트 아니면 리튬 아니면 구리와 같은 금속들 원자재의 재활용률들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사업들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종목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성일하이텍 있고요. 세비캠 있고 유일에너테크 있고 하나기술, 요거는 장비 쪽이죠.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차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거 말고요. 숨어있는 폐배터리의 아주 큰 대어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죠. 원래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라든지 아니면 은이라든지 아니면 납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비철금속들을 다루는 업체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LG화학과 맞손을 잡았다. 이게 이제 2022년 11월 달 기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해서 동맹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LG화학과 고려아연이 뭐를 통해서 자사주 막교환을 통해서 지분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의 혈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 뭐 프리커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니켈도 넣고요. 그 다음에 리튬도 넣고 뭐 코발트도 넣고 망간도 넣고 알루미늄도 넣잖아요. 이 금속들을 비중대로 섞어가지고 어떤 분말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구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LG화학 자사주와 고려아연 자사주를 막교환한다라는 거예요. 막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2024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전구체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완전히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고려아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려아연은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누가 진출을 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출을 해서 누구와 GM과 합작 공장들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아연이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과 전지 음극재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동박 이쪽도 진출을 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미국 폐전기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를 인수를 했고요. 현지 배터리 수급처를 미리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뭐다? 미국에서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LG 쪽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요거다. 고려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은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려아연이 이렇게 영풍그룹 회장 장형진 회장 일가와 그 다음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공동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최윤범 회장 쪽에서는 신규 사업들 폐배터리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사업들을 하는데 외부에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영풍그룹 쪽에서는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표대결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고려아연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영풍그룹 일가에서 지분을 매집을 하고 아니면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풍 정밀 같은 종목들도 보기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종목 오늘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LG 배터리 밸류 체인에 고려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폐배터리 쪽은 누가 한다? 요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아연 쪽에서 이미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세비캠이 있습니다. 그죠? 세비캠도 역시나 LG 배터리 밸류 체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세 종목 정도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하나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어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라는 어플인데요. 무료 어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무료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무료 추천주들의 수익률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추천주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천주들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거의 100% 가까운 급등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률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이 가입들을 하고 계신데요. 2월 8일날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맥스 어떻게 됐죠? 80%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했죠. 상한가도 붙었고요.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단기간에 뭐 매수하자마자 며칠 만에 쭉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30% 이상의 급등이 터졌고요. 미래나노텍 진행 중이죠. 그냥 우리가 차트만 보고 잡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한 4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DENT부터 시작해갖고 1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막 90%, 100% 종목들도 수두룩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단타 치고 싶고 종목을 좀 고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강한주식연구소에 이 추천주들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한주식연구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제 영상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이렇게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구글 플레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아이폰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이용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차트를 보면서 맥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의 차트인데요. 고려 아연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배터리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아주 긴 성장 추세가 있었죠. 이 추세대가 있었는데 여기를 크게 이탈했던 것이 6월 달에 한번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매수 들어온 것들 보시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긴 추세대 안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한 하락이 나왔어요. 한 15%, 20%의 하락들이 진행이 됐고요. 현 시점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바닥 하나 잡았고요. 여기 바닥 한번 잡았고 이렇게 가서 바닥 잡으면서 이제야 어디를 돌파했다? 이전 나왔던 정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돌파와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져 있죠. 이 긴 상승 추세, 이 추세대 안까지 올라가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려오는 동안 21선 위에서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봉의 저항대가 어디입니까? 6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정확하게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11선 근처 21선 위에서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서 65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요. 고려 아연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 자식에게 물려줘도 될 만큼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봉 추세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요. 왜 오릅니까?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수요는 늘어요, 안 늘어요? 늡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월봉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 후 안착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나왔던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계속 앞전에도 고점이었어요. 이 고점들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안착했고요. 여기서 또 이탈은 했었지만 바로 땡겨 올리면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기로 보시는데 여기 넘어가면 어디로 간다? 우리가 추세선을 하나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 70만원 가서 매도했다가 그죠? 70만원 돌파한 매도했다가 내려와서 추세선의 중심부 뭐 65만원대 여기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요런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고려 아연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대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영풍 정밀은 어떻게 되느냐? 영풍 정밀도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내려왔죠. 그죠? 여기까지 상승 추세 끝났고요. 이 뒤에 하락 추세 나오면서 역배열 과정에서 계속 저점 이탈하다가 바닥 잡았죠. 요게 3번이라는 거예요. 그죠? 3번 구간 나오고 올라가서 4번 터지고 있는데 요것도 단기적으로도 관심 가지세요. 왜? 11선 내려왔죠. 내려와서 바로 아래 꼬리 땡기잖아요. 그러면 몇 번으로 간다? 이게 5번 가고 요렇게 가서 6번 가는 건데 정고점 때 16,000원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요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그러면서 올해는 아마 돌파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18,000원 이상권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영풍 정밀도 관심권에 넣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비캠인데요. 세비캠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6% 강세를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쉽게 볼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뭐 애들 장난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합니다. 자, 보세요. 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매수 들어가면 먹을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뭘 봐야 된다? 요거 내려올 때 또 매수예요. 이 추세에 대해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제가 지난번에 설정해 드렸던 가격은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이죠. 그런데 이거 돌파해서 어디까지? 15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19만 원까지 가자. 이렇게 보세요. 자, 주봉상에서도 보면 이상무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양봉 나오면서 저점 매수가 계속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봉에서 한번 내려오면 그죠? 3주선에서 계속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3주선에 매수 대놓고 아침에 일 보다가 그죠? 매수되면 갖고 가는 거고 안 잡히면 다음날 또 3주선에 대놓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모아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비캠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래량들도 굉장히 상승하는 추세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홀딩 내지는 신규 매수 타이밍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